정기 공연 연습이 한창인 경주 시립극단. 그런데 연습실에 관객이 아니 촬영까지 하고요. 오늘 오픈 리허설 한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연극 리허설 보러 왔어요. 관객들을 미리 만나 기대감을 높이고 이해력도 높이는 오픈 리허설. 경주 시립극단의 리어왕 다시 부르다 공연을 앞두고 오픈 리허설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 미리 만나볼까요? 정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중인 경주 시립극단.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이라고 하는데요. 리어왕 다시 부르다는 16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적은 4대 비극 중에 한 작품입니다. 원래는 리어왕이 여러 가지 권력 얘기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족과 효 이런 걸 좀 강조를 해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키워드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좋은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마음먹어서 못한 게 없고 갖고 싶은 것 중 못 가진 게 없습니다. 널 위해 가장 알짜배기 땅들만 따로 빼놓았다. 그 땅을 갖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말해봐.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네, 아버지. 쉬세요, 아빠. 이번 리어왕 다시 부르다 이 리어왕은 가족 내에서의 어떠한 가부장적인 권력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엄한 아버지 그런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뒤에 결국은 그 가장 사랑했던 딸들에게 배신당하고 몰락하는 서글픈 그런 인물입니다. 첫째 딸 건어리의 역할은요, 재산의 욕망, 사랑의 욕망, 욕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하고 사랑과 재산에 갈망이 있는, 욕망이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리어왕 좀 특이합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트로트에 간단한 안무까지 등장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트로트를 만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관람 포인트는 단연코 그 12곡의 음악입니다. 영국의 작품이 우리 한국적인 트롯과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운용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리어왕 다시 부르다 안무는 함축된 작품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 고리들을 저희 동선이나 움직임에서 조금 더 드러나게 보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트롯 장르를 준비했다 보니까 관객들과 조금 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배우분들의 연기 또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음악에 같이 포함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많이 꾸며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비공개로 진행될 연습. 하지만 이날은 관객들을 초대해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에서 배우들의 리허설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오픈 리허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습 과정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과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보지 못하시잖아요. 결과물만 보시게 되는데 과정도 좀 지켜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도 좀 하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우들에게 오픈 리허설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오픈 리허설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면서 우리가 미리 관객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도 이런 걸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대도 의상도 분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롯이 연기로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장감이 더 이렇게 2배로 오는 거죠. 관객들은 굉장히 좋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호흡하고 호흡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무대에서랑은 또 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객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관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 리허설. 공연이 끝난 후엔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비극 중에 비극 리어왕을 또 해학과 우승과 현 시대 가정이나 사회에 접목시켜서 재구성하셨잖아요. 가장 역점을 둔 거가 무엇이었을까? 중세시대 일을 현대로 다시 매끄럽게 가져오는 데 가장 좀 중점을 뒀고 아마 와이어스. 소감과 질문을 나누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은 배우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지만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오픈 리허설은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진짜 현장에서 진짜 공연하시는 것처럼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공연장에 꼭 오겠습니다. 사실 아직 표 예매 안 했거든요. 리허설 보고 나니까 예매해서 꼭 현장에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걱정이 없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오픈 리허설을 통해 더 완벽해질 공연. 관객들이 이번 작품을 어떻게 즐기길 바랄까요? 저희가 관객분들 없이 그냥 연습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를 좀 느꼈고 관객분들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완성되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습하는 과정들은 미완성인데 사실은 관객분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좀 점점 더 뭔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무거운 작품인데도 저희가 조금 그 무게를 좀 덜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남녀노소가 다 와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다들 오셔서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와 함께 현대로 찾아온 리어왕.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보세요. 아침엔 송아지 아빠, 건실한 목장주. 오후엔 향긋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바쁘게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는 목장주 바리스타. 청년 이석환 씨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경주의 한 목장. 밤새 배고팠을 젖소들의 아침을 챙기고 축사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경주 안강이라는 지역에서 젖소 100여 마리와 한우 40여 마리와 함께 목장을 키우는 목장주 이석환이라고 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10년째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차 목장주답게 정해진 아침 루틴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석환 씨를 따라가 보는데요. 이거 뭐예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 소 밥이라고 하죠. 젖소들의 밥. 여기에 담아서 부어주는 식으로 기계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와, 목장일도 기계를 이용해서 점점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젊은 목장주라 역시 다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손수 이렇게 사료를 직접 부어주셨는데 제가 목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서 좀 인력을 좀 줄이려고 반대편에도 기계로 사료를 주는 식인데 위에 보시면 사료가 다 일정량 다 받아져 있습니다. 이 받아진 사료를 이제 버튼을 통해서 눌러줌으로써 소들 개별로 다 사료를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쪽 소는 지금 분만을 해서 착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 분만을 하기 전 육성호 단계의 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다르게 배분하는. 예. 그래서 이 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조사료랑 사료를 배합한 그런 밥들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지만 석환 씨는 어떤 이유로 부모님의 목장 일을 이어가게 되었을까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이 곳에서 소 한 마리로 시작해서 목장을 지금 40년째 일궈 놓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목장을 물려받게 되었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 이제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소를 돌보는 일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힘든 건 없을까요? 힘들지만 아버지가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제가 물려받아서 하는 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지금은 우유를 생산해서 유업체에 납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과 가공을 통해서 저희 집 목장만의 유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꿈이 생긴 석환 씨. 새로운 일도 시작했는데요. 목장 일이 끝나면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의 바리스타가 됩니다. 카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장을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번아웃도 왔죠. 그러다가 이 비는 시간에 저희 둘만의 부부의 공간을 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카페가 생각보다 조금 잘 돼서. 어느 정도로 잘 되는고 하니 커피 맛 하나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손님들의 SNS 게시물도 한가득. 종종 웨이팅도 있을 정도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메뉴마다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남편이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제일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원두이자 이제 커피 내리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 그쪽에 너무 관심이 많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 이외의 것들, 뭐 디저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차 라떼라든지 아니면 에이드라든지 그런 데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저는 연구하고 있어요. 남편은 드립 커피, 아내는 달콤한 메뉴. 덕분에 모두의 취향 저격 성공. 네,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중 2개인데요. 하나는 마차 라떼라고 해서 정말 100% 순수 프리미엄 말차를 격부를 해서 내어드리다 보니까 말차 고유의 쌉싸름한 맛과 그리고 말차 고유의 좀 고소한 맛까지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메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엄선해서 만든 메뉴인데, 먼저 잔부터 와인잔으로 해서 와인잔 테두리에 연유라든지 아니면 초코 소스라든지 그런 소스 같은 거를 달달하게 먼저 묻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드셨을 때 달달함과 고소함이 또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먼저 만들었고,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는 이제 필터 커피를 활용해서 중국 운남이라는 지역에서 생산한 원두를 가지고 필터 커피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따뜻한 컵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느끼는 코의 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향을 머금는 잔의 형태로 해서 일단 마시기 전에 코에서 느껴지는 향을 먼저 시향한 다음에 마시게끔 손님들한테 나가고 있고. 부부의 섬세한 노력 덕분일까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작은 카페가 늘 북적북적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 카페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앉아 있으면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커피가 맛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사장님께서 이제 잔 같은 것도 다 신경 쓰신 게 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메뉴 개발도 항상 하셔가지고 새로운 메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먹어볼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아요. 너무 이제 반겨주시고 항상 이제 혼자 제가 이제 외로이 먹고 가는데 너무 두 분이서 반겨주시는 그게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리는 곳입니다. 힐링하러. 석환 씨 부부의 커피를 사랑하는 고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천하무적일 것 같은데요. 새벽에는 목장의 소들과 오후에는 카페 손님들과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는 석환 씨. 요즘 기분은 어떤가요?
물론 힘들지만 여기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 보면서 같이 일상의 대화를 느끼고 좋아하는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것보다 더 보람찬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즐거운가요? 엄청 일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장과 카페를 함께 일궈나가고 있는 석환 씨. 고소한 우유와 향긋한 커피가 함께하는 일상에서 행복한 꿈들이 무럭무럭 자라길 응원합니다. 여수의 작은 섬 소횡간도. 총 6가구가 모여 사는 이 섬마을에 온기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보다도 내가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 뭔가 전기를 고쳐주러 간다, 수리를 해주러 간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수의 섬을 돌며 전기 수리를 하는 사람들. 봉사팀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소횡간도는 뱃길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우면서도 작은 섬인데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화물선이나 개인 어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행관들은 여객선이 안 가는 섬이라 상당히 더 어려운데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을 내서 소행관도에 와가지고 전기공사를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전기 점검과 전기 수리. 소횡간도의 전기 시스템은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챙겨야 할 장비가 많은데요. 섬 주민들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겠다는 사명감으로 힘차게 이동해 봅니다. 시내에서 공사업자를 부르게 되면은 섬이라 잘 안 들어온대요. 또 파도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 배가 안 떠버리면은 시내에 있던 공사까지도 안 돼 버리니까 웃돈을 많이 얹어줘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여수시에 이렇게 이제 사회봉사대로 등록을 하고 여수 자원봉사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낡고 위험하게 방치된 전선들. 행여나 끊어질까 조심스러운 손길이지만 묵묵히 이어지는 작업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상태가 지금 아주 비약한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예요. 너무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마 전기 쪽으로 와서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았던 것인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위험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섬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죠. 보다시피 안에 보면 염분이 많이 생겼거든요. 녹이 전기 총록이 생겼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램프는 이제 방수등이라고 해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물이 안 들어가는 좀 고가지만은 이런 등으로 지금 처음에는 많이 교체를 해줘야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방수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횡간도의 또 다른 집. 아슬아슬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봉사팀은 주민들이 밝은 곳에서 생활할 모습을 생각하며 조심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일단 뭐 물건보다는 이렇게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되는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정말로 콘센트가 불에 타가지고 콘센트 구멍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꺼멓게 거슬러져 가지고 화재가 한번 났던 경우도 있어요. 이 스위치는 노출돼 가지고 지나가다가 손을 만지면 바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 줬을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전 안 되겠다, 진짜 불날 걱정은 없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팀은 전기 수리 외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요. 집 외부의 전등 추가 설치는 물론 환한 LED 등으로 교체까지 완료했습니다. 작은 빛은 주민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히죠.
그래도 영어장 벌라 했는지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 애기들도 훨씬 모르고 했더만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다 고쳐주고 등도 교체해주고 그러니 또 참 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 고마워가지고. 환한 빛을 되찾은 소횡간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섬의 정이죠. 실제로 이제 저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아버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또 안아드리고 어떤 막 심하면 제가 막 뽀뽀도 해드립니다. 봉사활동보다도 내가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 뭔가 전기를 고쳐주러 간다, 수리를 해주러 간다 이런 마음인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게 좀 되게 뿌듯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생활하는데 편하게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뿌듯하고 좋은 기회. 섬의 빛을 밝힌 뒤 잠시도 쉬지 않고 또 다른 봉사를 찾아 나선 봉사팀. 이번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밀려오기 때문에 섬 주민들의 큰 숙제 중 하나인데요. 섬이라는 곳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을 때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고 해양 환경도 좀 정화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후 4시, 5시 되면은 배가 올 거니까 이제 다시 육지로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이 섬에 오면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아마 봉사 기본 정신인 것 같습니다. 봉사팀은 섬을 떠나기 직전까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질 않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해양 정화 활동으로 소횡간도가 조금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봉사활동 제가 옛날 초등학생 이후로는 처음인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많이 보람차고 어르신들 뵙고 하니까는 시골 정도 많이 느낀 것 같고 확실하게 마무리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와야죠. 실은 다른 섬들에 비해서 여기 전기 설비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위치가 다 높아가지고 높은 사다리 타고 하시느라 또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 숙련도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봉사도 좀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팀의 따뜻한 손길로 마을은 환하게 밝아지고 바닷가는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소횡간도에 전해진 온기가 오래도록 머무르길 바라봅니다. AI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지적 사고 과정을 모방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인데요. 1950년대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제조업 현장에도 도입이 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 경남의 제조업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그 현장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에이펙 공동선언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포함될 만큼 AI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통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예고한 가운데 김해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잠금 장치와 자동차 도어 경첩 등 자동차 부품과 초정밀 프레스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1995년 설립 이후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기술력 있는 업체들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고품질의 부품을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김해시 100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기술형 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인력난 대응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하는데 이곳은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딥 드로잉 성형 방식으로 생산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이프를 8공정에 걸쳐 이송하는데 제대로 안착되지 않아 제품 불량은 물론 금형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자의 이해 부족,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 그리고 초기 데이터의 품질 부족이 초기 도입 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2년차,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차량의 도화를 고정하는 장성 역할을 하는 도화힌지라는 제품입니다. 그걸 여기서 자동으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제조업 분야에서 상위권을 나타낼 만큼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데요. 실제 사업체 수와 생산액은 전국 3위, 고용 인원은 전국 2위. 이러한 경남에서의 AI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 현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인 거죠. 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양질의 생산을 위한 하나의 지원 도구이고 사람과 협업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불량률 감소는 기본이고 저희 같은 전통 제조업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실증 지원 사업에 지원했고 거기서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약 15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업무는 600톤 트랜스퍼 라인과 3P 로봇 라인을 관장하고 있으며 생산부 근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AI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이 되고 나니 첫 번째로 품질이 확실히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던 불량 검사를 AI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불량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이 직결되어 설비 가동률이 향상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은 실시간 고속 추론이 가능해 성형 공정 중에 발생하는 취출 불량과 금형 파손 여부를 즉시 감지하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개발됐습니다. 현장 화면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수 있고 AI 시스템의 안정화는 곧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아우터캔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추출 불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제품 및 금형의 불량을 예방하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추출 단계의 제품 이미지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아우터캔이 추출 및 안착이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프레스 설비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금형 생산률의 감소입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육안으로 이상을 확인하거나 설비 이상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AI가 즉시 이상을 감지해 설비를 자동 정지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량률 감소와 생산 효율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측면에서도 안정성과 작업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 조급함이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자의 경험이나 감에 의한 생산이 아닌 비숙련자도 숙련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I 솔루션의 경우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와 연동될 가능성도 높아서 공장 운영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이 단지 생산 현장뿐 아니라 지능형 품질 관리 및 공정 자동화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확대 적용시켜 인공지능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스마트 제조 기업으로 생존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단 하나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로 향해 가는 경남의 제조 스마트 팩토리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